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분량이 많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며 암기할 내용이 많아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식중독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발생 시기는 세균의 발육이 왕성하여 부패되기 쉬운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절로 따지면 이제 여름 시기가 되겠죠. 원인은 장염 비브리오균, 또 살모넬라균, 포도상균 등의 세균에 노출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생합니다. 종류로는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세균성 식중독에는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 균에는 살모넬라, 배영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 여시니아, 캄필로박터, 포도상균, 보툴리누스균, 웰치균, 세레우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감염형 식중독에는 세균이 직접적으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중독입니다. 자, 먼저 살모넬라균을 보면 증상으로는 급성위장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수양성 설사 증상이 있고 잠복기는 6에서 72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사람, 가축, 가금류, 설치류, 동물 등이 원인이 되고 주요 감염은 닭고기가 되겠습니다. 원인 식품으로는 달걀, 식육 및 가공품, 가금류, 그다음에 닭고기, 생채소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체 오염식품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또 광범위한 감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60에서 65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하면 사멸하게 되고 식육의 생식을 금하고 교차 오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을 취급하고 조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발한의 증상이 있고 5세 이하 유아, 노인 면역 체계가 이상자에게 위험하고 잠복기는 4시간에서 96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축이나 사람이 되겠고 원인 식품으로는 살균되지 않은 우유, 덜 조리된 쇠고기 및 관련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식품이나 음용수 가열해야 되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요.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분변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증상으로는 복통과 설사, 비브리오, 폐혈증 및 봉소염의 증상이 있고 잠복기는 8시간에서 24시간이 되겠고 발병되면 15시간에서 20시간 지속됩니다. 원인으로는 게, 조개, 굴, 새우, 가재, 폐주 등 갑각류들에 의해 원인이 되겠고 식품으로는 가열되지 않은 어패류 및 가공품, 2차 오염된 도시락, 채소, 샐러드 등의 복합식품이 되겠고 기구, 손을 통한 교차 오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어패류를 저온 보관을 하고 교차 오염을 주의해야 되고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을 주의해야 됩니다. 60도씨에서
5분, 55도에서 10분 가열 시 사멸함으로 식품에 가열 조리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가 식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먼저 포도상 규균을 보겠습니다. 증상으로는 구토와 메스꺼움, 복부 통증, 설사, 독감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 근육통, 일시적인 혈압과 맥박수 변화가 있겠습니다. 잠복기로는 2시간에서 4시간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사람, 코, 피부, 머리카락, 감염된 상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등이 원인이 되고, 원인 식품으로는 크림빵, 샌드위치, 우유 및 유제품, 또 보온된 조리, 식품, 김밥, 초밥, 도시락, 떡, 가공육, 또 어육 제품 및 만두 등이 원인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화용성 질환이나 인두염에 걸린 사람의 식품 취급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손, 청결과 철저한 위생복 착용을 해야 되고, 식품 접촉 표면, 용기, 도구 위생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툴리누스 균의 증상으로는 구토, 변비, 복시, 시력 저하, 언어장애, 보행 곤란, 사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잠복기로는 12시간에서 36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토양이나 물이 되겠고요. 원인 식품으로는 pH 4.6 이상 산도가 낮은 식품을 부적절한 가열 과정을 거쳐 진공 포장한 제품에서 원인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적절한 병조림, 통조림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고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노로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바이러스성 장염, 메스꺼움, 그 다음에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이 있고, 어린이, 노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탈수 증상이 발생하고 잠복기는 1일에서 2일입니다. 원인으로는 사람의 분변이나 구토물, 그 다음에 오염된 물에서 원인이 되고, 원인 식품으로는 샌드위치, 제빵류, 샐러드 등 즉석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아이싱, 샐러드 드레싱 등, 그 다음에 오염된 물에서 채취된 굴에서 원인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 인증된 유통업자 및 상점에서 수산물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상을 보면 구토, 묽은 설사 증상이 있고, 유아에게 감염되어 설사의 원인이 되며 잠복기는 1일에서 3일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사람의 분변이나 입으로 주로 감염이 되고, 오염된 물에 의해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식품으로는 물과 얼음, 또 즉석식품, 생채소나 과일에서 원인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 손에 의한 교차 오염을 주의해야 되고, 충분한 가열을 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자연독 식중독에는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이 있는데요. 자연독 식중독에는 자주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물성 자연독하고 동물성 자연독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동미나리는 시큐톡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프로켄톡신, 수수, 두린,
땅콩 아플라톡신, 독버섯 무스카린 콜린 발린. 네, 독버섯 무스카린 콜린 발린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감자도 그다음에 솔라닌 자주 출제되고 있죠. 면실류 고시풀, 대두 사포닌, 청매, 은행 살구씨, 아미그달린, 파마산 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들은 이제 암기를 해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요령은 앞자만 이렇게 독시 이렇게 해서 앞자만 고부 이렇게 앞자만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수두 이렇게 앞자만 해서 문제를 내용을 암기를 해야 또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성 자연독입니다. 보고에는 테트로톡신, 그 다음에 섭족의 대합 쪽에는 삭시톡신, 바시락 모시족에는 베네루핀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자연독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학성 식중독에 허가되지 않은 유해 첨가물 보겠습니다. 유해 방부제에는 붕산, 포르말린, 오로트로핀, 스몽, 인공감미료에는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페리라틴, 에틸렌 그리콜 등이 있습니다. 유해 착색료에는 아우라민, 로다민 B, 유해 표백제에 삼염화 질소, 롱갈리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음 중 유해 방부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납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압류, 농약, 수도관 등에서 오염이 되고 또 혈색소 감소, 신장장애, 호흡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는 미나 마타병에 걸리면 이제 수은에서 중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물을 통해 발병하고 구토, 복통, 위장장애, 전신경련 증상이 있습니다. 이타이병은 카드뮴에서 중독이 된 거죠. 오염된 음료수, 농작물을 통해 발병장애, 골연화증의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는 밀가루 등으로 오인하고 섭취하여 발병하고 증상으로는 구토, 위통, 경련을 일으키는 급성 중독과 습진성 피부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납수은 카드뮴, 비소가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종종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식중독 예방법입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소비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비기한, 유통기간, 날짜를 꼭 확인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주, 도마, 식기 등은 끓는 물로 살균해야 됩니다. 조리 전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간 실온에 방치되었거나 자동차, 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原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로
침입하여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3대 요소는 병원체, 환경, 인간이 되겠습니다. 종종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은 경구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식품, 손, 물, 위생동물, 식기류 등에 의해서 세균이 입으로 통하여 체내로 침입하는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자, 경구 감염병의 분류는 세균에 의한 것, 또 바이러스에 의한 것, 원생 동물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세균성에 의한 것은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성홍열,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감염성 설사증, 유행성 간염, 폴리오, 천열, 홍역이 있습니다. 원생 동물에 의한 것은 아메바성 이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정의는 인간과 척추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병원체에 의해 똑같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예, 인간과 척추 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된다. 병원체가 세균성을 보면 탄저병, 결핵, 살모넬라, 이질, 브루셀라증, 리스테리아, 야토병, 큐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성인 것은 광견병, 에볼라, 조류독감, 일본내염, 뉴캐슬병, 황열, 원숭이 두창 등이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의 예방 대책으로 보면 우유 멸균 처리를 철저히 한다. 예, 우유 멸균 처리를 해야 되고 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가축은 항구나 공항 등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인수공통 감염병에서는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감염인데요. 어패류로 감염되는 기생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류로는 간 디스토마가 있습니다. 자, 간 디스토마의 제1 중간 숙주로는 외우렁이이고요. 제2 중간 숙주는 담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 디스토마는 제1 중간 숙주가 다슬기, 제2 중간 숙주 가재, 민물개가 되겠고요. 또 요코카와 흡충은 제1 중간 숙주가 다슬기, 제2 중간 숙주 담수어, 잉어, 은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긴촌충을 보면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 제2 중간 숙주는 언어, 숭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사키스를 보면 크릴새우 제1간 숙주가 되고 제2 중간 숙주에는 연안 어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종종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음 중 간 디스토마의 제1간 숙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자주 종종 나오는 문제는 이제 간 디스토마하고 폐 디스토마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자,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예, 끓여서 이 세 가지가
중독 예방 3대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손 씻기에서는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좋고, 익혀 먹을 때는 음식물 중심부가 85도에서 1분 이상 조리를 해야 되고요.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차 오염 관리에서, 교차 오염은 미생물에 오염된 사람이나 식품으로 인해 다른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교차 오염 방지법으로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손 씻기, 그 다음에 조리된 음식 취급 시 맨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 화장실 출입 후 손을 청결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감염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1 감염병 있고 제2 감염병, 제3 감염병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제1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우는 암기를 해야 사실은 맞출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두 번째 제2급 감염병이 아닌 것,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제1급하고 또 제2급 감염병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확실하게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방법은 모든 감염병을 암기를 해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럴 그열, 그 다음에 라사열, 크리미 앙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열, 두창, 그다음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백일의 유행성 아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규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방코마, 이신내 성황색 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장 내세균 속균종 감염증, E형 간염이 있습니다. 제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내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네랄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 티푸스, 발진열, 찌찌 가무시증, 렙토스파라증, 브루셀라증, 공수증,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 선면형 결핍증, 크로이츠 펠트 약코병, 황열, 댕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인병, 진드기 매개내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설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매독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1급, 2급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중독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있는데요. 자, 보름 여름 시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은 6에서 9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월에서 9월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곰팡이독이 아닌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3번 싹시톡신이 되겠습니다. 자, 싹시토신은 섭조개, 대합조개류 독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연독 식중독 중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자연독 식중독이죠. 예.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독버섯, 무스카린. 예. 예, 이렇게 동무가 되겠죠. 동무. 예. 이렇게 보면 감자독은 솔라닌, 예, 솔라닌이 되고, 그 다음에 면실류는 예, 고시풀이 되겠습니다. 대두는 예, 사포닌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식물성 자연독에는 독버섯, 무스카린, 콜린, 발린, 감자독, 솔라닌, 면시류, 고시폴, 대두, 사포닌, 청매, 아미그달린, 피마자, 리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인수 공통전염병이 아닌 것은, 예, 답은 2번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종류에는 보면 예, 결핵 예, 3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탄저병 예, 1번 탄저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토병 예, 4번에 야토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다독증,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 큐열, 브루셀라증 등이 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에는. 5번 식중독 발생 시 조치상이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환자 상태를 메모한다. 또 구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식중독 의심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다. 그쵸? 의사 진단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먹던 음식은 전부 버린다. 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자, 4번을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먹던 음식은 검사 자료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음식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보관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식중독 발생 보고 체계를 보면 일단 식중독이 걸리면 병원을 가야 되겠죠. 의사. 그 다음에 식중독인 걸 의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구청이나 시에서는 시 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다음 중 제1급 감염병은 나와 있는데, 자, 제1 감염병은 예, 패스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패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